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전차 이야기인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 한국형 화력 지원 전투 차량 KMPF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KMPF가 뭐냐? 코리아 모바일 프로텍티드 파이어파워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전차로도 불리는 한국형 화력 지원 전투 차량의 역사는요, 생각보다 깁니다. 예전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두산 DST를 인수했죠. 그리고 이때 두산 DST가 이미 K-21 보병 전투차에 벨기에 코코릴사제 105mm 저반동포를 탑재한 K-21-105를 한국 육군에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K-21-105 테스트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요. 이어서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21-105가 좀 잊혀졌는데, 그럼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속적으로 화력 지원 전투 차량 혹은 경전차를 개발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우리 육군도 미 육군을 따라서 MPF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전차 KMPF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K-21-105 경전차 테스트가 신통치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KMPF는요, 기본적으로 K-21 보병 전투차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지만 K-21 보병 전투차의 알루미늄 동체를 버리고 강철제 동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K-21 보병 전투차는요, 수상 도하 능력을 위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은 30mm 철갑탄, 동체 전체에 대해서는 14.5mm 철갑탄 방어 능력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2519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에 S2 글라스 복합재와 SIC 세라믹을 적층시킨 최신 복합 장갑을 사용해 중량을 낮췄지만 이게 단점도 분명했어요. 먼저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것과 비교해 구조 강도가 약해서요, 대전차 지대에서 방출되는 폭압에 노출되면 차대가 비틀어지거나 파괴될 수 있었고요. K2 흑패전차에 사용 중인 반응 장갑을 장착할 경우 폭발 시에 발생하는 폭압에 의해 차체 구조물이 변형될 수 있어서 폭발형 반응 장갑 대신에 특별히 개발된 고가의 비활성 반응 장갑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슬람 게릴라들은 152mm 포탄 등을 개조한 급조 폭발물 IED를 지뢰처럼 사용해서요, 수많은 미군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미군 피해 조사를 보면요, 소총탄이나 RPG-7 등 대전차 로켓보다 이 급조 폭발물 IED에 의한 사상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서방의 거의 모든 전투 차량은 최소한 레벨 3급 하부 방어, 그러니까 폭약 중량 8kg의 대전차 지뢰나 기타 폭발물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 방어 능력 강화 요구는요, 널리 확산됐는데요. K-21-105 경전차가 도전한 필리핀 경전차 사업 당시에도 이스라엘 엘빗과 미국 GDLS사가 공동 개발한 사브라 경전차에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부 방어 능력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브라 경전차는요, 레벨 4급, 그러니까 폭약 중량 10kg의 대전차 지뢰를 견딜 수 있었고요. 이와 비교해 K-21 보병 전투차는요,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지뢰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추가해서 우리 육군 공병대마저도 낡은 K200 장갑차를 대체하고자 레벨 3급 이상의 방어력을 갖춘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을 요구하면 물론 실제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활용해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수출용 경전차나 육군의 공병 전투 차량 모두가 하천 도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같이 레벨 3급 이상의 하부 방어 능력을 요구함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K-21 보병 전투차의 750마력급 엔진과 ISU 현수장치, 궤도 등의 동력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고 차체만 K9 자주포를 위하여 포스코가 개발한 특수 강철을 활용해 신형 전투 차량 차대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신형 전투 차량 차대는요, 1차로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 차대를 기반으로 KMPF가 개발될 계획입니다.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이나 KMPF는요, 두께 25mm 이상의 고강도 강철을 사용해서요, 14.5mm 철갑탄이나 152mm 포탄의 고속 파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하부는요,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에는 삼양 컴텍 등과 함께 개발한 세라믹 복합재 저판을 장착해서 레벨 3급 지뢰 방어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MPF는요, 기본적으로 레벨 2급, 즉 6kg 폭발력 방어력을 가진 상태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그 방어 레벨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철로 제작된 차들을 사용함에 따라 전투 중량이 30톤으로 늘어났지만 제작 비용이 크게 감소하면 물론 부수적으로 K2 흑표 전차에 사용 중인 반응 장갑 장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경전차 대신에 왜 MPF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이 MPF, 즉 화력 지원 전투 차량이란 새로운 명칭은요, 미 육군이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요, IBCT, Infantry Brigade Combat Team, 즉 보병 여단 전투단을 위해서 504대의 MPF, 그러니까 M10 부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MPF를 개발한 이유는요, 2001년 이후부터 지속된 기나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자국 보병부대의 방어력과 화력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이 정도예요. 미군이 형편없다고 파악됐으면 다른 나라 문제는 어떨까요? 아무튼 미 육군 IBCT는요, 높은 기동력을 위해 MATV나 JLTV 같은 지뢰 방어 능력이 강화된 방탄 차량을 이용합니다. 또한 IBCT는요, 12.7mm 중기관총과 40mm 마크 19 고속 유탄 발사기를 주요 화기로 사용하고요, 벙커와 대전차 파괴를 위해 토우2 대전차 미사일과 제블린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량화 덕분에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하고요, 기동 속도도 뛰어나지만 적의 기습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시가전이나 대게릴라전에서 RPG-7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로켓이나 12.7mm 이상의 중기관총 공격에 큰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벙커와 건물을 이용해 공격하는 적을 상대할 화력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IBCT는요, 종종 M1 전차 부대의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M1 전차는요, 70톤에 육박하는 전투 중량으로 인해 이동과 운용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보병여단 작전지역 근처에 항상 기계화 부대가 있다는 보장도 없었죠.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적의 기습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과 차무나 건물 속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화력을 필요로 했고요, 베트남 전쟁 이후 사라진 경전차와 유사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전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래서 MPF, 즉 화력 지원 전투 차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MPF를 전차처럼 사용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차처럼 전면적으로 몸빵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MPF는요, 주로 보병부대에 앞서 강행전차를 수행하거나 아군 보병부대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전차 임무는 예외적인 경우면 제한적으로 수행할 계획이죠. MPF의 대표 모델인 M10 부커는요, 105mm 전차포를 장착하고 전투 중량은 38톤 수준입니다. 방어력은 대략 측면에서 14.5mm 중기관총 방어가 가능하고요, 반응 장갑을 장착해서 대전차 로켓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현대전에서 105mm 전차포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 해답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슬로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28대의 M55S, 이게 T-55의 개량형이거든요. 이 M55S를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기부했죠. 그냥 줘요. 또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가 100대 이상의 레오파드 1 전차를 원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비판이 이어졌죠. 왜냐? 러시아의 최신 전차에 맞서 이러한 구형 전차들이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급했던 우크라이나군은요, 2023년 6월부터 슬로베니아의 M55S 전차를 받기 시작했고요, 2023년 8월부터는 레오파드 1A5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운영했지만 실제 사용해보니까 방어용으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로베니아의 M55S 전차는요, 이스라엘이 성능 개량을 수행해서요, 반응 장갑과 서방 표준용 105mm 전차포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디지털 탄도 컴퓨터도 장착해 사격 명중률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또한 레오파드 1A5는요, 열 영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디지털 탄도 컴퓨터로 구성된 EMES-18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해서요, 이동 중 사격이 가능했고요, 우수한 야간 작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또한 42톤의 전투 중량과 함께 신뢰성과 출력이 우수한 MB838 엔진을 장착해서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점토질 토양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는 라스푸티차 시기에는요, 이 60톤이 넘는 레오파드 2나 M1 전차의 운용이 어려운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레오파드 1은 훨씬 운용이 수월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진격작전 전에 대량의 포격을 가하며 보병 전투차나 차륜형 차량들은 방어력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월등했던 이런 전차들은요, 직격이 아닌 이상 지근탄 폭발에 노출되더라도 야전에서 수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전차의 기본 장갑은요, 대전차 미사일에 명중당해도 전차 탄약고가 정확히 명중하지 않는 이상 대폭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낡은 전차들을 기동 방어용으로 적극 활용했죠. 그런데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요, 유럽의 창고에서 레오파드 1 전차를 확보했지만 탄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105mm 전차포 탄약을 브라질 등의 헐값으로 넘겼고요. 브라질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우크라이나의 탄약 공급을 거부했죠. 다행히 미 육군이 2000년대 초반 스트라이커 MGS 화력 지원 차량을 위해 벨기에 맥커사가 개발한 105mm M393A3 HESH탄, 이게 점착 6탄이에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장갑 표면에 착 껌같이 착 달라붙어서 터지면서 굉장히 큰 파괴력을 냈거든요. 아무튼 이 HESH탄을 선정해서 이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레오파드 1A5와 M55S의 105mm 전차포와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M393A3 HESH탄을 활용해 5,000m 거리에서 러시아군 보병 집단을 공격했고요. 무려 3,000에서 4,000m 거리에서 러시아 기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 HESH탄은요, 원래 참호나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고폭탄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내부 폭약을 유폭시켜서 전차에 노출된 광학 사격 통제 장치와 안테나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HESH탄에 명중된 러시아 전차는요, 엄청난 폭발 충격을 받아서 광학 장비가 파괴되었고요. 사격 통제 장치의 수준이 떨어지면서 전투 불능 사례가 속출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에 따르면요, 러시아군 전차는 HESH탄의 명중으로 인해 전차를 버리는 사례가 많았고요. 3번 정도 명중하면 공포에 빠져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소수의 병력으로 넓은 전선을 방어하며 포병 화력과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레오파드 1 전차는 대전차 임무와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들은 러시아군의 자폭 무인기와 정찰기를 피해 시간이나 숲을 속에 매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도달해도 접근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접전에서는요, 105mm 전차포에서 발사되는 관통력 450mm 수준의 APF-SDS 탄으로도 러시아군 최신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방 전차는 러시아 전차보다 시계가 우수하고요, 인체공학적 특성이 우수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에 반해 분당 8발 이하의 발사 속도를 가진 러시아 전차들은요, 굉장히 전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KMPF는 어떤 차량이 될 예정인가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MPF의 차대는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한국 육군 공병들을 위해 개발 중인 공병 전투 차량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독자형 포탑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MPF는요, 검토 초기에는 360억 원의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추산되었는데요. 현재는 32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320억 원의 개발비를 무작정 태우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에 2023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돼서요, 2024년부터 개발비를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과제를 선정, 중소기업은 최대 375억 원 미만까지, 대기업은 250억 원 미만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화 에어스페이스는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KMPF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중에 50%인 약 160억 원 미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기존의 벨기에 코커릴사의 105mm 포탑을 사용하던 K21105 경전차를 독자적으로 개발된 포탑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포탑 설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요. 105mm 전차포는 현대 위아가, 포탄 자동 장전 장치는 S&T 다이내믹스가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화 결정의 주요 이유는요,
코코릴사의 포탑이 라트비아 경전차 사업에서 터키의 툴파 경전차와 경쟁 중이고 우리 육군의 표준 105mm APF SDS 탄인 K274를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코코릴 포탑은요, 이론적으로 서유럽,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105mm L7 계열 전차 포탄을 죄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육군이 사용하는 K274탄은요, L7 계열 전차포가 감당할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약실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 테스트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요, 코코릴 포탑을 대체할 독자적인 105mm 전차 포탑을 개발하기로 했죠. 또한 국내 탄약기업 풍산이 개발한 수출용 고폭탄은요, KMPF에 활용돼서 화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초기 모형에는 천검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현재 개발 중인 모델에서는요, 이게 빠질 예정이에요. 이게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포탄 탑재량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속적인 화력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무장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12.7mm ICWS하고요, 7.6mm 동축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KMPF는 고강도 강철 장갑을 갖추어 전면은 30mm 철갑탄, 측면과 상면은 14.5mm 철갑탄과 152mm 포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으며 반응 장갑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장치와 레이저 경보장치, 아이언 피스트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아이언 피스트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 트로피 시스템이 고속 파편용 요격탄을 사용해서 같이 작전하는 보병한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언 피스트는 고밀도 비활성 금속 폭약, 즉 DIME형 요격탄을 사용해서 파편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 피해를 반경 1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거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제 아이언 피스트를 사용할 계획이지만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한국형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형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데요, 파편 피해를 최소화한 대전차 미사일 요격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볼린이나 자폭 무인기와 같은 상부 공격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의 광학 유도 장치에 레이저 빔을 발사해 유도를 방해하는 지향성 방해 장비, 즉 DIR-CM도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MPF 경전차의 국산화와 성능 향상을 통해 한국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의외로 KMPF는 효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